서울 일곽, 낡고 버려진 병원이 있었다. 25년 전 사고로 인해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낡은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병원 전체를 흔들었다. 그날 밤, 대학생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도전 삼아 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손전등 하나와 휴대폰만 들고 어둠 속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흐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속으로 별거 없겠지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있어? 지수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웃으며 장난이라며 안심시켰다. 그 순간 병원의 오래된 전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 그림자가 일렁였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손전등을 더욱 꽉 쥐었다. 문득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지수는 목소리에 출처를 찾으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친구들은 뒤에서 지수를 따라왔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리며 병원 내부를 울렸다. 제발, 여기 있어. 지수는 숨을 죽이며 한쪽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의료 장비와 녹슨 침대가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낡은 수술 기록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만 모두 희미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 오래된 피 얼룩이 선명히 보였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스스로 닫혔다. 친구들은 놀라 소리쳤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목소리를 따라 방 안 깊숙이 들어갔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감았다. 손전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불안감을 높였다. 도와줘, 지수야.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놓인 오래된 병을 발견했다. 병 안에는 검은 액체가 들어있었고 점점 스스로 움직이는 듯했다. 이게 뭐지? 지수는 손전등을 병 가까이에 비췄다. 액체 속에서 희미하게 얼굴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지수를 붙잡으며 방을 나가자고 외쳤다. 하지만 지수는 병 속 형체를 똑바로 쳐다보며 발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병원 전체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나아. 제발. 지수의 몸이 굳어지고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손전등이 완전히 꺼지며 어둠이 지수를 삼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수는 소리를 피하려고 후퇴했지만 바닥이 젖어 발이 미끄러졌다. 친구들이 급히 손을 잡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무언가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안 돼. 지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병원의 울림 속에 묻혀버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며 다가왔다. 지수는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복도가 끝없이 늘어나는 느낌이었다. 친구들은 지수를 따라왔지만 누군가 없는 곳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지수, 여기야. 손전등을 켜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공포에 떨며 벽을 더듬으며 걷기 시작했다. 그때 병원 천장에서 오래된 수술 도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다. 지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움직일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나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따라 걸었다. 복도 끝 작은 방문이 열리며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인간인지 알 수 없는 형태였다. 지수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를 봐, 나를 봐.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도망쳤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친구들은 지수를 붙잡으려 애썼다. 그때 병원의 오래된 전등이 깜빡이며 정적이 흘렀다. 속삭임이 점점 가까워지고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와?
함께 있어. 지수는 손전등을 높이 들어 그림자를 향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 같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후퇴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친구들이 여기서 나가자 라고 외쳤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벽에 손을 대자 차가운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몸을 떨며 목소리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오래된 수술실 문이 열리며 희미한 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지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속삭였다. 나 잊혀졌어. 지수는 숨을 죽이며 손전등을 비췄다. 그 순간 침대 위 여자의 몸이 천천히 일어나며 소리를 냈다. 친구들은 뒤로 물러나며 공포에 질렸다. 지수는 손전등을 흔들며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검게 깊게 파여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함께 있어. 영원히. 지수는 뒤로 물러났지만 바닥에 넘어지며 손전등이 날아갔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졌다. 지수야, 제발. 손전등이 바닥에서 깜빡이며 빛이 내자 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복도를 달리며 지수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뒤에서 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점점 멀어졌다. 속삭임은 병원 전체에서 들려왔고 목소리가 뒤섞였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발 아래가 흔들리며 불안했다. 벽에 손을 대자 젖은 느낌과 차가운 공기가 손끝에 닿았다. 여기야? 지수야. 그녀는 공포 속에서 계단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수를 찾았다. 지수는 한 손으로 친구를 붙잡고 한 손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도와줘. 나 갇혔어. 지수는 공포에 질려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벽은 끝없이 이어졌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지하 공간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그림자는 점점 지수에게 다가왔고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지수야, 함께 있어. 친구들은 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림자가 그들을 밀쳤다. 지수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바닥이 젖어 미끄러졌다. 그 순간 바닥에 검은 액체가 흘러올라와 발목을 감쌌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냈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속삭임은 이제 울부짖음으로 변하며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기, 나와 함께, 영원히. 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계단 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뒤에서 그녀를 부르며 따라왔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수는 병원의 출구가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출구는 희미한 빛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림자는 계속 따라오며 속삭였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공포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친구들은 지수를 붙잡고 함께 달렸다. 손전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그림자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마침내 지수는 마지막 힘으로 병원 문을 향해 뛰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속삭임이 갑자기 사라졌다. 밖은 새벽 햇살이 비치며 조용했다. 지수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수의 귀에는 아직도 여성의 희미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다시 돌아와. 지수는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았다. 햇살이 병원 벽을 비추며 건물은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속삭임이 아직도 맴돌았다. 친구들은 지수를 달래며 정말 아무도 없었어. 그냥 환상일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병원 안에서 본 검은 액체,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저주받은 목소리.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지며 잠시나마 마음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 병원을 보았다. 창문 하나에서 희미하게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속삭임이 사라졌다고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직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돌아와.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지수야, 여기야. 휴대폰을 켜도 배경 소음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지수는 눈을 감고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려 애썼다. 침대 아래, 옷장 속, 모든 곳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전등을 켜보지만 방 안은 평범했다. 그러나 검은 그림자가 문틈에서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속삭임은 점점 명확해지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함께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병원에서 뭔가 따라오는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귀에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친구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무언가가 그녀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휴대폰으로 병원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사망했지만 일부 기록은 사라진 상태였다. 특히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실종된 수라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수는 수라의 이야기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로 지수가 들은 그것과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 안에서 무언가를 데리고 나온 걸 깨달았다. 밤이 되자 지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친구들은 말렸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꼈다. 소라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 목소리가 따라다닐 것 같았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지수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여성의 목소리가 바로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흐르고 있었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심장을 다잡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친구들이 없으니 공포는 더욱 극심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나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지고 지하실 전체가 흔들렸다. 속삭임은 여러 목소리로 변하며 병원 전체를 울렸다. 돌아라. 함께 있어. 지수는 당황하며 손전등을 흔들었다. 그 순간 벽에서 검은 액체가 그녀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발이 젖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하지만 지수는 마지막 힘으로 계단 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림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야, 함께 있어. 지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목소리는 병원 전체에서 메아리 쳤다. 손전등이 깜빡이며 지수 주변을 비췄다. 그때
계단 끝에서 수라가 손을 내밀며 외쳤다. 여기, 나와 함께. 지수는 수라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림자가 그녀를 밀쳤다. 손전등이 떨어지고 지수는 어둠 속에서 넘어졌다. 속삭임은 점점 더 크고 날카롭게 변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며 공포를 극대화했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주워 켰다. 그 순간 지하실 구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라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도와줘. 나 갇혔어. 지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손을 내밀자 소라의 손이 닳았고 그녀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병원 전체에서 바람이 불며 문이 흔들렸다. 속삭임이 잠시 멈추고 지수는 소라를 잡고 계단 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강해지며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며 출구를 향했다. 소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속삭임은 멀어지고 병원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았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햇살이 지하실을 비추며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다. 지수는 소라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이 점차 사라지고 병원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밤새 들리던 속삭임은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목소리가 언제 다시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마음속에 남았다. 지수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에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맴돌았다. 침대 아래, 옷장 속, 모든 곳에서 누군가 숨쉬는 느낌이 들었다. 손전등을 켜보아도 방 안은 평범했다. 그러나 검은 그림자가 문틈에서 스치듯 지나갔다. 속삭임은 점점 명확하게 들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함께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아직 병원에서 뭔가 따오는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속삭임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직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귀에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친구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이미 무언가가 그녀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휴대폰으로 병원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사망했지만 일부 기록은 사라진 상태였다. 특히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실종된 수라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수는 수라의 이야기를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로 지수가 들은 그것과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수는 결심했다. 소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다. 친구들은 말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소라를 구하지 않으면 목소리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지수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여성의 목소리가 바로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흐르고 있었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심장을 다잡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나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소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림자가 그녀를 밀쳤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깜빡거렸다. 속삭임이 병원 전체를 메아리치며 날카롭게 울렸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다시 켰다. 그 순간 지하실 구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라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도와줘. 나 갇혔어.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차가운 손이 지수를 감쌌다. 바람이 갑자기 불며 문이 흔들렸다. 속삭임이 잠시 멈추고 지수는 소라를 붙잡고 계단 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강해지며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라의 손길이 점점 힘을 잃는 듯했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라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하실 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손목을 잡았다. 안 돼. 지수가 소리쳤지만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속삭임은 더 크게, 날카롭게 변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며 공포를 증폭시켰다. 지수야, 함께 있어. 지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검은 액체가 점점 흩어지며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소라의 실루엣이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멀어지고 병원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다.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소라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제 자유로워, 지수야. 지수는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속삭임이 사라진 순간 병원 전체가 고요해졌다.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들은 지수를 붙잡으며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서 바라본 병원은 여전히 낡고 폐허 같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다시 확인했다. 소라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직 병원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은 지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보았다. 창문 틈 사이에서 희미한 형체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 쉬려 애썼다. 그러나 귀에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라, 나와 함께. 그녀는 손전등을 켜며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휴대폰을 켜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은 괜찮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속삭임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렸다. 지수는 긴 숨을 내쉬며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 안에서 본 것들이 아직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소라를 완전히 구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기록은 일부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소라라는 이름의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로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며 방 안을 채웠다. 지수는 직감했다. 무언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소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들어서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차가운 손이 지수를 감쌌다. 속삭임은 여러 목소리로 번하며 병원 전체를 메아리 쳤다. 돌아와, 나와 함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쥐고 몸을 움직였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흩어지며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소라의 실루엣은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멀어지고 병원은 잠시 고요해졌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계단을 올랐다. 친구들은 밖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사라졌다. 지수는 소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귀에는 희미한 속삭임이 맴돌았다. 돌아와, 나와 함께. 손전등을 켜며 방 안을 살펴도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속,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은 괜찮아.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속삭임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렸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자신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직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소라를 완전히 놓아주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공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여전히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과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기록은 일부 사라졌다. 특히 소라라는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결심했다. 소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렸다. 그녀가 들어서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지수는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았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며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속삭임은 병원 전체에서 여러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돌아와, 나와 함께.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소라를 끌어올리려 애썼다. 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조금씩 흩어지며 사라졌다. 소라의 실루엣은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희미해지며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와 소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안을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확인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 시류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귀에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맴돌았다. 돌아와, 나와 함께. 손전등을 켜며 방 안을 살펴도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괜찮아.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자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속삭임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직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소라를 완전히 놓아주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공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과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일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소라라는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 몇 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 손전등, 카메라, 녹음기까지 챙겼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병원 문을 열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와 친구들은 긴장하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차가운 손이 지수를 감쌌다. 속삭임이 여러 목소리로 변하며 병원 전체를 메아리쳤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몸을 움직였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흩어지며 사라졌다. 소라의 실루엣은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희미해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다. 무언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와 소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확인했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귀에는 희미한 속삭임이 계속 맴돌았다. 돌아라. 나와 함께. 손전등과 카메라는 아직 가방 안에 있었다.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병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굴렸지만 지수의 얼굴은 진지했다. 속삭임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며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끼게 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소라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병원의 그림자는 여전히 지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돌아와. 나와 함께.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은 조심해.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삭임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았다. 소라를 완전히 놓아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공포는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무언가가 아직 병원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결심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귀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과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기록은 일부 사라졌다. 특히 소라라는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몸을 떨었다. 지수는 다시 결심했다. 소라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단단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렸다. 병원 문을 열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차가운 손이 지수를 감쌌다. 속삭임은 병원 전체에서 여러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돌아와. 나와 함께.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몸을 움직였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흩어지며 사라졌다. 소라의 실루엣은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희미해지고 고려가 찾아왔다. 지수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와 소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확인했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지수는 소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속삭임은 점점 강해지며 병원 전체를 흔들었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잡고 소라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듯했지만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소라의 실루엣은 밝아지고 있었다. 지수야, 고마워. 속삭임은 점차 희미해졌고 병원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수는 직감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확인했다. 소라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 쉬려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에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울렸다. 돌아라. 나와 함께.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속,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은 조심해. 속삭임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라를 완전히 놓아주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포는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을 다잡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병원의 그림자는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과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기록은 일부 사라졌다. 특히 소라라는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수야, 돌아와.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몸을 떨었다. 지수는 다시 결심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소라를 자유롭게 해야 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손전등, 카메라, 녹음기까지 챙겼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병원 문을 열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와 친구들은 긴장하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차가운 손이 지수를 감쌌다. 속삭임은 여러 목소리로 번하며 병원 전체를 메아리 쳤다. 돌아라. 나와 함께.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몸을 움직였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서 조금씩 흩어지며 사라졌다. 소라의 실루엣은 점점 밝아졌다. 고마워, 지수야. 속삭임은 점차 희미해지고 고요가 찾아왔다. 지수는 직감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와 소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수는 몸을 떨며 손전등을 확인했다. 소라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지수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속삭임은 귀에서 희미하게 계속 들렸다. 돌아와, 나와 함께. 손전등과 카메라는 아직 가방 안에 있었다.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다. 병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려 했다.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굴렸지만 지수의 얼굴은 진지했다. 속삭임은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며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끼게 했다. 지수는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소라를 완전히 자유롭게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병원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공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지수는 한 발 나아갔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집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돌아와, 나와 함께.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모든 공간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휴대폰으로 친구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안심하려 했다. 속삭임은 희미해졌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라가 완전히 자유로운지 알 수 없었다. 공포는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병원의 그림자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녀는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긴장은 여전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중에도 귀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울렸다. 친구들은 지수를 걱정하며 병원 방문을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병원 기록을 검색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25년 전 사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실종되었지만 기록은 일부 사라졌다. 특히 소라라는 이름의 여성 환자, 지하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하며 손을 떨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신이 들은 목소리와 같았다. 도와줘. 나 갇혔어.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실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수는 심장이 뛰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수는 병원으로 마지막으로 향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습하며 바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병원 문을 열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야?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검은 액체가 조금씩 움직였다. 벽에는 피로 쓴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를 찾아, 영원히. 지수는 시호흡을 하고 속삭임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소라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공포를 누르고 손을 뻗었다. 손이 닿자 소라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속삭임이 사라지고 병원 전체가 고요해졌다. 고마워. 이제 자유야. 소라의 실루엣이 점점 밝아지며 사라졌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다. 햇살이 병원 내부를 비추며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다. 친구들은 밖에서 지수를 안심시키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사라졌다. 하지만 더 이상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라를 구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공포는 끝났고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다.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평생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